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현재 애리조나 주립대학교 ASU의 제조 시스템 네트워크 공학과의 조교수로 재직 중인 고현웅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발표드리고 싶은 내용은 어, 기계학습을 통해서 적층 가공, 애디티브 매니팩처링이라고 하는 적층 가공이 어떻게 디지털화가 되고 그 공정에 대한 그 지식을 어떻게 저희가 재사용을 할 수 있도록 트랜스퍼 해줄 수 있는지에 대한 스터디를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우선은 제가 오늘 발표에서 조금 의도하는 바는 어, 기계학습의 기술을 많이 보여드리기보다는 기계학습이라고 하는 이런 새로운 기술이 어떻게 이 적층 가공에서 사용될 수 있으며 이 적층 가공을 예제로 보여드리면서 다른 어드밴스드 매뉴팩처링이나 아니면 기타 의미가 있는 어떤 뭐 우주항공이라든지 아니면 뭐 기타 등등의 어떤 피지컬한 어떤 프로세스들에 어떻게 사용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조금 하이라이트해서 좀 말씀을 드리는데 포커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편하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조 시스템 네트워크 학과라는 곳에서 지금 조교수 생활을 하고 있고, 제가 이쪽이 테뉴어 홈이긴 한데, 동시에 여러 가지, 박사과정 프로그램에서, 그 연구와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고 학생들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메뉴, 매뉴팩처링 엔지니어링 디그리를 저희 과에서 하고 있는데 그쪽에서도 활동을 하고 있고 컴퓨터 사이언스나 산업공학 혹은 뭐 수학과 쪽 교수님들이 인볼브도 많이 돼 계신 데이터 사이언스 특히 이제 AI 쪽으로 제조 어플리케이션이 아니더라도 어, 디그리 프로그램이 있는 PhD 프로그램에서도 제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시스템 엔지니어링 쪽에서 또 제가 교수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연구를 먼저 소개시켜드리기 전에 우선 제 연구 그룹과 그리고 저희 연구 내용들을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보이시는 것처럼 저는 이 디지털 매니팩처링 디자인이라는 연구 그룹을 제가 리드하고 있고 저희의 미션은 이제 적층 가공과 같은 이 어드밴스드한 매니팩처링과 그리고 관련된 엔지니어링 디자인 어플리케이션들을 전통적인 방법과는 다르게 AI나 머신러닝 혹은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 혹은 디지털 트윈 등의 방법을 사용해서 고도화하는데 미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제가 전통적인 어떤 디자인과 그리고 떤 적층 가공 혹은 저희가 깎아내려가는 어떤 서브트랙티브 프로세스 등의 어떤 제조 공정들 그리고 어셈블리들 그리고 끝난 후에 파트가 잘 만들어지는지를 확인하는 이벨루에이션 같은 이런 프로세스가 이그젠플로 보여지고 있는데 그거를 저희가 이제 잘 보면 어떤 뭐 커스터마이제이션을 해서 메디컬이나 에어로스페이스 파트를 요구사항을 분석한다든지 그리고 마켓의 어떤 니즈를 판단한다든지 하는 어떤 작업이 있을 수가 있고 그런 요구사항을 바탕으로 저희가 흔히 말하는 CAD라고 하는 소프트웨어들을 사용해서 2D 혹은 3D의 어떤 형상 모형들이나 볼륨몬들을 만들고 그것들이 어떻게 이 제품들이 요구사항을 맞추면서 움직일 수 있는지 혹은 작동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하기 위해서 어떤 피직스를 사용하거나 혹은 또 공정을 하게 됐을 때 어떻게 됐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어떤 피직스 베이스드 시뮬레이션을 하거나 분석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필요한다면 예측을 하고 이제 프로세스 플래닝을 하고 그리고 공정이 이제 진행됨에 따라 리얼타임으로 공정을 모니터링하고 거기서 어떤 잘못된 것들이 있는지 어떤 어노멀리 디텍션 같은 부분이 이루어질 수 있고 그 관찰된 결과를 따라서 컨트롤하고 그리고 가공이 끝난 후에는 그 생산된 어떤 제품을 잘 보존하면서 어떤 파괴하지 않으면서 이밸루에이션 하는 기법들이 있을 수가 있고
그 파트를 퀄리피케이션을 하고, 뭐 기타 등등의 어떤 의사결정이나 어떤 제조 디자인 관련 태스크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이런 부분들을 이제 AI나 머신러닝 등을 통해서 새롭게 문제를 정의하고 풀고 있으며, 그리고 거기서 나오게 되는 이 의미가 있는 도메인의 정보를 가지고 있는 어떤 데이터들을 여러 가지 멀티 센서라든지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들을 어떻게 잘 보관할지, 그리고 이런 AI 모델과 이런 의미가 큰 데이터들을 바탕으로 복잡한 물리 현상에 대한 디지털 트윈을 완성해서 기존의 방법으로는 이해하기 힘든 이 물리 현상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예측을 하며, 이를 바탕으로 어떤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프로액티브하게 디자인을 하고 공정을 제어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연구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이 리얼타임 모니터링과 어노멀리 디텍션에 주로 어, 포커스가 되어 있고요. 기타의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저한테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질문을 주셔도 좋고, 그리고 협력에 관해서도 언제든지 저는 어, 좋은 협력자를 찾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제 연구들이 당연히 AI나 데이터 어널리틱스, 머신러닝들의 포커스를 두고 있으며, 이들이 이제 복잡한 공정에 대한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 디지털 트윈, 혹은 공장 레벨로 간다면 어떤 메타 팩토리 같은 부분들을 가능하게 하고, 보통 이런 경우에는 멀티 데이터나 멀티 센서 데이터, 혹은 시뮬레이션 데이터들도 합치고 매니지하는 부분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이제 데이터 퓨전이라든지 하는 부분들을 통해서 가능하게 하고 있으며, 제가 오늘 하이라이트하는 부분은 앞에 이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과는 다르게 어떤 피지컬한 시스템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기존에 알고 있는 물리 법칙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제 저희가 새로 발견한 이런 유의미한 데이터들과 함께 이 피직스의 이쿠에이션이나 나얼리지들이 어떻게 합쳐질지 하는 부분들도 자연스럽게 사용을 하고 있고, 그러다가 보니 어떤 머신러닝과 시뮬레이션, 그리고 피지컬한 시스템들, 센서들의 결합, 을 많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걸 바탕으로 오늘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이 제조 공정과 제조가 끝난 후에 그 파트의 어떤 형상에 대한 정보, 그리고 이 형상으로 인해서 가능하게 된 파트의 새로운 프로퍼티들, 성질들 간에는 인과관계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이 부분들이 이런 복잡한 공정에서는 굉장히 펀더멘털한 정보가 되기 때문에, 이런 인과관계를 어떻게 머신러닝이 파악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그를 통해서 오늘 제가 예로 보여드릴 이 적층 가공이 어떻게 디지털화가 되고 고도화가 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좀 소개가 길었는데 금방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왜 적층 가공인가라는 얘기를 먼저 드리고 싶어요. 이제 저층 가공은 흔히 여러 가지 공정들이 있는데, 공통적으로 한 레이어 한 레이어로 쌓아 올라가는 가공을 적층 가공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단순한 정의죠. 그런데 이게 왜 이제 새로운 어떤 제조 가능성들을 새롭게 오픈했냐면, 이렇게 쌓아 올라가다 보면 기존의 재료를 깎아내려가거나 혹은 찍어내려가거나 하는 것과는 다르게 제조 제약 조건이 굉장히 사라지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여기서 지금 왼쪽에 보이시는 이그젬플과 같이 어떤 복잡한 어떤 라티스 스트럭처나 혹은 허니컴 스트럭처 같은 그런 복잡한 형태나 구조들을 제약 없이 만들어낼 수 있게 되었고, 그것도 어떤 나노 스케일부터 마이크로 스케일, 스케일 등등 다양한 스케일에서 그런 부분들이 가능하게 됐고, 다양한 재료들을 합치거나 원하는 대로 프로세싱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오른쪽에 보시면 어떤 물성체들을 조금 자연스럽게 레이어 바이 레이어로 컨트롤하면서 새로운 기능성을 가지게 되는 그런 어떤 멀티 매터리얼 같은 부분이 가능하게 되는 그런 이그젬플도 보고 계세요. 이런 부분은 기존의 어떤 제조 공정들이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제품 개발의 혁신을 많이 이루고 있습니다.
어, 예를 들어서, 어, 이제 지금 이 왼쪽에 이런 제품들을 보시면 이런 새로운 제조 가능성을 바탕으로 새롭게 어, 완성된 제품들을 보고 계신데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피어 노즐이 새롭게 디자인이 내부가 됐다든지 어떤 라티스 스트럭처나 허니콤 스트럭처들을 사용해서 똑같은 기능성 혹은 더 좋은 기능성을 가지지만 가벼운 어떤 구조를 만들 수 있게 되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에어로스페이스나 어떤 비행기 등 우주 어플리케이션들에서 가능한 이그점플이 있게 되었고, 바이오 어플리케이션도 지금 실제로 이런 메탈 파트들이 어떤 환자들의 몸에 들어가서 구현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코비드가 있었던 시기에는 어떤 코비드 마스크 등을 새롭게 기능성을 추가하면서 만들 수 있는 부분들도 보여져서 네이처에 퍼블리시된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고, 로보틱스들도 어떻게 빠질 수가 없는 어플리케이션입니다. 이런 예를 들어서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매번 커스터마이즈 해야 되는 경우가 많고 새로운 전자 기능들을 추가해야 되는 구조적인 기능이나 전자 기능들을 추가해야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쪽에서도 AM이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메디컬 같은 부분에서도 이런 센서 같은 부분이나 어떤 안테나 같은 부분들 혹은 기타 국방 이런 어플리케이션에서도 커스터마이즈된 센서들이 어떻게 개발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활발하게 연구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좋은 점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공정이 레이어 바이 레이어로 올라가기 때문에 복잡한 형상들을 만들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반대로 공정을 복잡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어떤 프로세스가 이해가 덜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저희는 이 AM 프로세스에 어떤 이 다이나믹하고 컴플렉스한 이런 성질들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이 복잡한 공정들이 제품이 만들어졌을 때 어떤 퀄리티에 어떻게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한 일정한 아주 정밀한 이해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실험적으로 저희가 그걸 파악해야 된다거나 실험적으로 파악했다고 하더라도 그게 계속 유지된다고 파악할 수가 없다던가 실험적으로 파악을 했더라도 그 뒤에 있는 펀더멘털한 관계성 같은 부분들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왼쪽에 보이시면은 이런 복잡한 좋은 구조체를 만들더라도 어떤 표면이 어떤 같은 패턴이 반복되는데도 로케이션에 따라서 표면이 달라진다든지 아니면 끊어지는 부분이 있다든지 그런 부분들을 보이실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공정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제가 오늘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제 스터디는 제가 한 방법 중에 하나인 이 공정이 제품이 가공 후에 형상과 프로퍼티에 어떻게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한 인과관계를 파악해 보자라는 회의했어요? 쪽으로 어, 접근을 하고 뭐, 있습니다. 그래서 런 관계도를 다이어그램에서 간략하게 보시면, 먼저 공정이 선행이 되고, 공정 후에, 공정 영향을 끼치는 형상에 대한 성질이 있으며, 형상이 이제 어떤 메커니컬 프로퍼티라든지 하는 부분에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런 부분은 이 시간에 따른 인과관계가 있어서 타임 스케일이 있고 템포럴한 스케일이 있고 그리고 어떤 나노 메터리얼부터 마이크로 사이즈 혹은 어셈블리 레벨, 시스템 레벨까지 이 다양한 이 시간적, 공간적인 스케일에서 존재하기 때문에 이 관계성은 복잡해지게 되고 이런 부분을 파악하기 위해서 머신러닝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왜 머신러닝이냐 그러면 이 분야에서 어, 우선 기존의 어떤 모델링을 보면 피직스에 알고 있는 사실들을 활용해서 모델링을 시뮬레이션 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아직 공정에 대해서 모르는 부분이 있습니다. 새로운 피지컬한 어떤 현상들이 발생되기도 하고요. 그런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기존에 알고 있던 사실들만 조합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모델링부터 밸리데이션부터 베리피케이션까지 실제 공정 데이터, 리얼 월드 데이터를 보면서 저희가 그 현상, 새로운 정보를 파악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이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최근에 어떤 피직스 인포음드 머신러닝이라든지, 제너레이티브 AI라든지, 인터프리터블 AI, 트랜스퍼 러닝 등의 어떤 AI 기술들이 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개발이 잘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사용하면 좋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공정 AM이라는 이 적층 가공은 논리니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특히 머신러닝의 기법들이 사용되어서 이 컴플렉스한 프로세스들을 잘 이해할 수 있는 포텐셜이 있어서 이 문제와 머신러닝의 어떤 가능성과 잘 이 결합이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오늘은 이제 하이 레벨에서 우선 큰 프레임워크를 소개드리고 몇 가지 이그젬플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PSP라는 어떤 프레임워크, 러닝이라는 프레임워크를 소개시키기 위해서 제가 보여드리는 케이 스터디는 이 비디오에서 간략하게 보시는 것처럼 어, 이 비디오가 무슨 비디오냐면 레이저를 활용해서 메탈의 파우더들을 녹여서 이 녹는 멜트풀이라는 부분을 형성하고 그런 후에 그 부분이 굳어지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여드린 것처럼 메탈의 파트들이 형성되는 그런 프로세스 레이저 파우더 베드 퓨전이라고 하는 LPBF라고 하는 프로세스를 제가 계속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제 이제 프레임워크는 이제 탑다운 어프로치와 버텀업 어프로치가 돼 있어서 피직스의 나얼리지와 데이터에서 새로 축출한 정보가 결합할 수 있도록 계속 개발이 되고 있는 프레임워크를 보고 계십니다. 첫 번째로 저희가 이제 이 문제를 AI적으로 풀기 위해서 탑다운 어프로치는 학습이라기보다는 알고 있는 사실에 대한 레프레젠테이션과 리즈닝에 포커스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LPBF에는 예를 들어서 제가 이 이미지를 다시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레이저가 이 파우더들을 녹이면서 여러 가지 어떤 파티클들의 다이나믹이라든지 thermal fluid 다이나믹이라든지 이제 녹은 후에 굳게 되면서 어떤 솔리디피케이션 되는 동안 어떤 메카닉들이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가 데이터를 통해서 해석을 하고 싶은 부분도 있겠지만 기존에 알고 있던 이쿠에이션들을 잘 활용하면 이 프로세스들이 더 잘, 이 러닝 프로세스가 더 잘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될 수 있다는 것을 지금 확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 피직스 이쿠에이션들을 단순히 매뉴얼하게 사람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AI적으로 가기 위해서 제 프레임워크에서는 이 나얼리지 그래프를 통해서 이 피직스에 대한 이쿠에이션들을 표현을 하고 그런 후에 그 리즈닝을 통해서 문제를 정리하고 필요한 데이터들을 선택하는 그런 프레임워크를 가지고 가게 됩니다. 그런 후에 로우 데이터가 선택이 되면 어, 분석을 통해서 특히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PSP는 PSP 세 가지 컴포넌트가 다 가는 경우도 있고 PS 혹은 SP 간의 관계들이 가는 경우도 있고 어떤 서브 릴레이션십들을 먼저 파악해야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릴레이션십들을 한 번에 보고자 하면 복잡하거나 힘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최소한 그 서브 릴레이션십들이라고 하더라도 멀티 센서 데이터들이 결합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피처들을 서로 뽑아내서 그리고 공간적으로 시간적으로 얼라인하고 레지스터레이션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어 있습니다. P와 SP가 다른 템포럴한 스케일에서 혹은 다른 스페이셜한 스케일에서 생성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 후에 이렇게 레지스트레이션 된 이 PSP에 대한 데이터 피처들은 제 모델에서는 이제 프레딕션에 제가 좀 더 포커스를 두는 걸 오늘 좀 보여드릴 텐데요. 그래서 프레딕티브한 모델들을 들어가서 관계를 예측을 하게 되고 가능하게 되면 굉장히 어렵지만 이런 인과관계들을 모델 밖으로 뽑아내서 다시 그래프로 표현하고 기존의 지식들과 결합되는
그런 프레임워크를 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잡한 다이어그램은 제가 오늘 설명을 드리지 않도록 하고 간략하게 그 정도로 설명을 드린다면 좀 더 디테일한 부분은 제 페이퍼를 보시면 좀 아실 수가 있게 퍼블리시가 된 상황이고요. 어,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기존에 알고 있는 피직스 이퀘이션만을 사용해서 어떤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분석을 한다든지 혹은 사람의 지식에 기반해서 혹은 이퀘이션에 기반해서 어, 어떤 실험 기반으로 파악하던 이 PSP 릴레이션십을 데이터 모델과 머신러닝 모델과 리즈닝, knowledge representation, 전에 발표 주셨던 박 교수님께서 잘 설명을 해주셨지만 그런 AI 기법들의 조합을 통해서 이 부분들을 이터레이션을 통해서 계속 새로운 지식이 파악되고 피처가 뽑아내지고 업데이트되는 그런 스터디를 진행을 하고 있고 그걸 가능하게 해주는 큰 프레임워크는 이런 식으로 생겼다라는 걸 좀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하나 조금 더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이 PSP 링키지, 이 인과관계 링키지를 개발함에 있어서 리얼타임 모니터링에 대한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왜냐면, 저희가 이 프로세스 스페이스를 제가 이 공정에 대한 컨트롤 파라미터와 그리고 모니터링을 함으로써 이 로우 매터리얼이 점점점 완성된 어떤 파트로 계속 진행되는 그런 진행되는 과정을 모니터링해서 그 부분에 대한 정보를 뽑아내는 이 프로세스 시그니처라는 두 가지 스페이스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하냐면 이 특히 이 리얼타임 모니터링하는 인시추 데이터 부분이 특히 그 피직스에 대한 정보가 굉장히 많이 캡처되는 부분이고 그 부분이 기존에서는 이 프로세스에 대한 컨트롤 파라미터와 이 스트럭처 간의 미싱 링크를 설명해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 실제 인시추 리얼타임 모니터링을 통해서 가공 후의 파트가 어떻게 될지를 예측할 수가 있다면 그것은 가공 후에 이게 가공이 잘 됐다 안 됐다를 파트를 어떤 퀄리파이 하는 것이 아니라 가공 중에 파트가 잘 만들어지고 있다, 안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어떤 퀄리티적인 얘기를 할 수 있게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인과관계 링크를 더 리얼타임 모니터링 데이터를 포함하게 되면서 그런 부분으로 스터디가 더 진행되도록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또 피직스 나울리지를 더 잘 활용할 수 있고 가공 중에 파트에 대한 어떤 퀄리티를 예측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을 제가 좀 확장을 한 상태고요. 머신러닝 부분들 말씀드리기 전에 어, 그러면 그 피직스 이퀘이션들이 어떻게 캡처됐냐라는 부분, 나울리지는 어떻게 생겼냐라는 부분이 궁금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이 기존의 이퀘이션들에서 어떤 물리적인 어떤 그 물체의 상태나 변화를 capture하는 부분을 이 스테이트와 레이트로 이제 제가 캡처를 했고 그리고 그들의 조건들을 바운더리라는 부분으로 이제 제가 캡처한 부분이 있습니다. 요 스테이트와 레이트로 했고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그래서 이 상태들 간의 관계는 스테이트 디펜던시라는 부분 그리고 레이트들 간의 변화되는 정도에 대한 어떤 속도의 변화와 상태의 변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관계는 레이트 프로퍼티 그리고 이 레이트와 스테이트의 관계는 바운더리 디펜던시, 죄송합니다. 레이트 디펜던시 그리고 레이트와 스테이트들의 관계는 바운더리 디펜던시라는 부분으로 제가 그래프적으로 모델링을 해서 표현을 해서 리즈닝을 한 부분을 조금 소개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케이스 스터디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그러면 이 LPBF라는 프로세스에 대한 그 아까 말씀드린 물리적 현상을 조금 더 자세히 보면 이제 지금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레이저가 어, 로우 매터리얼을 녹이면서 진행되는 모습을 보고 계신데요.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 이 전 레이어 부분은 이미 녹고 굳었습니다. 그리고 이 현재 레이어 부분은 로우 매터리얼인 파티클들이 아직 남아 있어서 레이저가 진행됨에 따라 자기들끼리 어떤 에너지를 교환하고 흡수하고 이동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 레이저가
이 로우 메터리얼을 녹이는 부분에 에너지 전달이 가장 많이 이루어지면서 그 부분에 대한 어떤 흐름도 생기고, 어, 여러 가지 물리적 현상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후에 이 굳게 되는 과정에서는 이 녹은 부분과 이 굳어지는 부분 간의 어떤 관계들, 그리고 굳어지는 과정에서의 어떤 메커니즘들이 이 결국에는 이 완성된 파트를 만드는 부분을 보시고 계신데요. 이 부분의 메커니즘이 굉장히 복잡한데, 예를 들어서 보시면 이게 LPBF 프로세스입니다. 제가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한 레이어가 지금 파우더가 깔리는 모습을 보고 계셨어요. 그리고 나서 레이저가 진행되는 이게 리얼타임 속도를 보시면 굉장히 빠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 어떤 현상들이 이 레이저를 따라서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을 이제 보고 계신데, 이렇게 레이어 바이 레이어로 레이저가 셀렉티브하게 이 파우더들을 녹이고, 그런 후에 다음 레이어로 다시 돌아가서 같은 현상을 반복하고, 원하는 데 셀렉티브하게 녹이고, 그게 첫 번째 레이어부터 마지막 레이어까지 이제 다 되면 완성된 파트가 나오는 거라고 제가 볼 수 있는데, 그 부분에서 제가 오늘 이제 모델링에서 보여드릴 부분은 이 슬로우 모션을 보면 위에서 이제 관찰한 모습인데, 이 레이저가 이 반짝반짝 빛나면서 움직이는 동그란 부분이 레이저가 이 메터리얼하고 만나는 부분입니다. 거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이, 이 로우 메터리얼이 녹는 현상이 리얼타임으로 관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머신러닝 모델링에 대한 스터디를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오늘 소개시켜드릴 데이터는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이런 단순한 이 흑백 이미지입니다. 이 이미지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멜트풀이 생성되는 부분을 하이스피드로 카메라로 계속 따라가면서 캡처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아까 제가 그 물리현상을 보여드릴 때 그 멜트풀은 볼륨이 있는 3D 모습이었지만 이거는 이 메저먼트 시스템은 이 멜트풀의 위쪽의 부분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캡처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를 통해서 제가 모델링을 한 부분을 오늘 조금 보여드릴 거고, 그 과정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탑다운 프로세스를 위해서 이 물리적인 현상들이 이 그래프 형태로 표현되고, 그리고 리즈닝을 통해서 어떤 예를 들어서 이 멜트풀이라는 부분에 대한 볼륨은 한 멜트풀 안에서는 어떤 그러니까 열의 양이나, 그리고 흐르는 어떤 레이시나, 그리고 거기서의 표면 장력, 그리고 히팅 레이트, 흡수율, 그리고 쿨링 레이트들, 그리고 모든 빛이 흡수되지 않고 반사되는 부분들, 그리고 온도들 등등의 이제 이그젠플로 보여드리자면, 그런 한 멜트풀 안에서도 그런 식으로 영향을 끼치고, 추가로 이 주변의 멜트풀들과 주변의 메터리얼의 상태들 간에도 연결을 끼친다는 부분들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제 이렇게 이 원인과 이 멜트풀의 형태에 어떻게 영향을 끼치는 이 물리적인 어떤 지식을 통한 요구사항들을 그래프를 통해서 어떤 리즈닝을 통해서 저희가 이 결과들을 얻을 수가 있었고, 이 부분들은 향후에 어떤 어드밴스된 시뮬레이션들을 좀 더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가능성들도 역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후에 저희가 이제 데이터들을 수집하고 피처를 뽑아내고 그들을 결합하는 과정들을 이제 조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니스트에서 개발된 AM 메트롤로지 테스트 베드라고 하는 AMMT라는 시스템에서 이 데이터를 수집을 했습니다. 그 모습을 간략하게 보시면 이, 이 아래 그림은 비디오는 한 레이어를 위에서 보고 계시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지금 보시면 9개의 파트가 가공이 되고 있으며 이 툴패스를 비디오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쪽에 보시면 이 레이저가 스캐닝을 하고 있는 이 스캔 스피드를 색깔로 보여주고, 툴패스가
비디오로 보여지고 있고, 그때 요 레이저가 메터리얼에 닿는 부분에 대한 멜트풀에 대한 이미지가 이런 식으로 생성됐다라고 하는 어떤 비디오를 보고 계신데요. 제가 여기서 했던 부분은 이 멜트풀이 어떻게 프로세스 파라미터들에 영향을 끼칠까에 대한 그 PSP 중에 서브 관계를 모델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피직스 나얼리지를 사용하면서 동시에 이 로우 이미지에서 피처가 뽑아지고, 그리고 이 레이저의 한 포인트 스케일에서 이 부분은 이제 한 파트의 레이어를 보고 계시는데, 이 파트 레벨로 이 스케일이 업돼서 이 하나의 레이어를 레이어의 멜트풀들의 사이즈들이 어떻게 디스트리뷰션이 됐나라고 하는 레지스트레이션에 대한 비주얼라이제이션을 보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이 파트 이 멜트풀의 포인트 하나는 어떤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레이어 바이 레이어 공정에 맞게 한 레이어로 이렇게 데이터를 레지스트레이션 한 모습을 보고 계시고, 그리고 이때 저희가 했던 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이 데이터를 레지스트레이션 해야 되기 때문에 이 툴패스가 레이저가 지나가던 그 순서와 그 패스들을 따라서 그거에 맞춰서 저희가 이 레지스트레이션을 한 부분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작업, 어떤 데이터 분석 작업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201번의 레이어부터 250번 정도까지 레이어까지 진행되면서 이 멜트풀들의 디스트리뷰션이 사이즈 디스트리뷰션이 어떻게 되었는지 이렇게 제가 비주얼라이제이션을 좀 보여드린 걸 볼 수가 있고, 프레임워크를 따라서 제가 이 모델링을 계속 이터레이션을 돌리면서 모델을 업데이트하고 좀 필요한 정보를 뽑아내고 그런 작업을 하면서 이 멜트풀에 대한 이 디스트리뷰션이 레이어마다 어떻게 더 정확하게 예측이 되는지를 좀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저희 스터디 전에는 이 멜트풀이라는 부분이 에너지의 덴시티, 그러니까 레이저에서 에너지가 얼만큼 흡수되는지에 대해서 가장 영향을 많이 받을 것이다라고 해서 매뉴얼하게 어떤 그 연구하시는 분들이 이 피직스 지식을 사용해서 특히 에너지 덴시티는 레이저의 파워와 스피드로 계산될 수가 있다. 그래서 그러면 파워와 스피드 데이터를 보면서 멜트풀 예측해보자라는 스터디가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벤치마킹 모델로 봐서 저희 퍼포먼스를 비교해 봤고, 그리고 이제 그라운드 트루스로서 예측된 정보가 아니라 실제 측정된 데이터를 저희가 이렇게 두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아까 그 이터레이션을 통해서 이제 모델이 업데이트되는 부분들을 이제 보면서 데이터가 싱글 레이어까지만 수집되었을 때의 예측된 모습들, 그리고 레이어 바이 레이어로 데이터들이 계속 수집되면서 어, 프로세스 파라미터와 스캐닝 패스들, 그러니까 레이저의 어떤 툴 패스가 이 멜트풀의 디스트리뷰션에 영향을 끼치는 것뿐만 아니라 기존의 레이어의 이 멜트풀들이 다음 레이어에는 어떻게 영향을 끼칠지 하는 부분들까지도 더 포함하게 돼서 예측을 한 모델을 보고 계십니다. 저희가 이 어떤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 점점 모델들이 발전되는 모습을 보았고, 예를 들어서 이 슬라이드에 보시면 점점 이 프레딕션의 어떤 정확도가 향상되는 그런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동시에 저희 모델이 조금 이 프레임워크를 통해서 추가로 저희가 좀 좋다고 얘기할 수 있었던 게 뭐냐면 물리적으로 왜 모델이 예측이 향상이 됐는지를 이 리즈닝을 통해서 같이 매칭이 돼서 설명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explainable AI 등등의 기법들을 통해서 예측이 왜 잘 됐는지를 저희가 파악하고자 하는 노력이 많은데, 그럴 때마다 저희가 얘기하는 부분이 어, 그런 부분을 도메인적인 나울리지로 설명을 하는 부분이 제조에는 필요하다, 물리적인 현상에는 필요하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그런 부분들과 결합돼서 더 시스템을 발전시킬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고, 예를 들어서 이 모델 같은 부분에서는 이 주변의 멜트풀들의 관계성과 주변의 멜트풀들의 어떤 사이즈와 그리고 열의 양, 그리고 쿨링 레이트 하는 부분들이 더 추가로 적용됐기 때문에
accuracy가 증가가 됐다라는 부분들을 자동적으로 설명을 해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의미 있는 머신러닝 기법들과 결합이 될 수 있도록 지금 확장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스페이셜하고 템퍼럴, 공간적이고 시간적인 어떤 인과관계가 이 물리현상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나의 이 레이저가 스캐닝 될 때도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멜트풀 하나가 옆에 주변의 어떤 멜트풀들과 메터리얼들 간의 어떤 관계성, 그리고 이전에 생성된 멜트풀들이 다음 멜트풀들에 어떻게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한 물리현상이 굉장히 복잡해서 예측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 이유는 이제 AM적으로, 그러니까 이 적층 가공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보통 이 이전 레이어와 현재 레이어를 보게 되면 리멜팅하는 포인트들이 생기게 됩니다. 이런 부분은 이 현재의 레이어의 멜트풀에 기존의 레이어들의 멜트풀들이 영향을 끼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같은 레이어에서도 이전의 멜트풀 혹은 레이저 트랙이 현재의 멜트풀 혹은 레이저 트랙에 또 리멜팅하는 포인트들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부분의 멜트풀들 간의 디펜던시가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 되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 이제 아까 교수님께서도 트랜스포머라는 모델을 말씀을 주셨지만 그런 시퀀셜한 모델들과 결합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이 프레임워크를 따라가면서 이런 이 스페이셜 템포럴한 디펜던시들을 좀 더 파악을 하고 있고, 예를 들어서 제가 오늘 퍼블리시된 결과 중에서 가져온 거는 이 컨볼루션 LSTM과 오토인코더를 사용해서 저희가 어, 몇, 어, 몇 년 전에 연구를 하고 작년부터 퍼블리시된 이런 이그젬플들을 보고 계십니다. 그런 부분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런 스페이셜한 템포럴한 멜트풀들 간의 디펜던시들을 잘 알 수 있게 되었고, 추가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델이 확장되면서 어떤 어노멀리 디텍션을 가능한 이 프레임워크를 하나 보고 계시고, 멜트풀이 이상한 게 생성됐다고 하면 이 모델이 이 멜트풀은 이상합니다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그런 모델을 보고 계시고, 그리고 이 적층 가공을 보시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레이더 파우더 베드 퓨전이라는 어떤 프로세스가 있지만, 제가 공정은 설명드리지 않겠지만 다이렉티드 에너지 데포지션이라고 하는 어떤 프로세스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 프로세스의 공통점은 파우더 매터리얼을 사용하고 레이저를 사용하고 멜트풀이 형성된다는 그런 공통적인 물리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저희가 이 프레임워크의 트랜스퍼 러닝의 기법들을 추가로 활용해서 이 LPBF에서 학습된 나얼리지가 DED로 트랜스퍼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프레임워크와 함께 가면서 어떻게 잘 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을 캐나다의 맥길에 계시는 어떤 피오나 교수님이라고 하시는 그룹과 지금 연구를 시리즈로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은 제가 몇 년 전에과 최근까지 했던 이 니스트와의 어떤 협동 연구를 보고 계신데, 이런 프레임워크를 바탕으로 저희가 여기서 했던 거는 이 멜트풀의 이 시퀀셜한 데이터를 보면서 원하는 노이즈를 제거하고, 어, 그리고 죄송합니다. 이 멜트풀의 데이터 형태를 잘 트랜스폼하고, 그리고 노이즈를 제거하고, 그리고 이 멜트풀이 어느 방향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예측을 하고, 그리고 그들의 관계를 통해서 이 멜트풀의 로케이션과 포지션을 예측하는 어떤 스터디를 한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리적인 현상에는 언제나 언설튼티나 에러들이 있기 때문에 이 로케이션을 예측하거나 매저하기 힘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딥러닝 모델들을 통해서 보고 계십니다. 이런 부분은 이제 현재 단순히 모델링에서 끝난 부분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로우 데이터들이 어떻게 잘 시스템에 보존되고 매니지되고
그리고 PSP 피처들이 거기서 뽑아지게 돼서 떻게 잘 보존이 되며 관계성을 갖게 어, 데이터 모델들이 형성되고 그리고 나얼리지 모델들로는 이제 이 피처들이 들어가서 이 릴레이션십들을 잘 파악을 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피직스 나얼리지들도 그래프로 표현되고 해서 어떤 이 피지컬한 실제 적층 가공 프로세스나 혹은 벌추얼한 시뮬레이션 등의 프로세스와 그리고 이들을 제어해 줄 수 있는 어떤 컨트롤한 시스템들 아까 제가 이렇게 플로우로 보여드렸지만 디자인부터 어떤 프로세스 플래닝, 모니터링, 컨트롤, 엑시치 이밸루에이션이라고 하는 의사결정에 좀 더 가까운 어떤 시스템들 간의 결합을 중간에서 데이터 모델과 머신러닝 모델들로 연결해주면서 이 사이버 피지컬한 시스템들이 잘 구현될 수 있도록 지금 구현이 되고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이런 프레임워크는 이 니스트의 웹 기반의 시스템, 데이터 매니지먼트 시스템에 저희가 구현을 해서 프로토타입을 구현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이 AMMT라고 하는 피지컬한 적층 가공 시스템과 말씀드린 이 머신러닝 기반의 데이터 분석과 데이터 매니지먼트 시스템들 간의 데이터와 정보를 주고받으면서 아까 말씀드린 이 데이터부터 피처부터 나얼리지까지 정보가 왔다 갔다 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어, 구현하는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서 저희가 어떤 마이크라고 부르면서 그 부분을 좀 시스템을 임플리멘테이션 했던 상황이고요. 그 시스템은 이 AMD라고 하는 이 AM 데이터 매니지먼트 시스템, 웹 기반의 매니지먼트 시스템에 어떤 인터페이스 뒤에 서버단에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을 가시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PSP 피처들이 뽑아내서 예를 들어서 프로세스 파라미터를 대변하는 어떤 툴패스와 멜트풀의 어떤 디스트리뷰션, 그리고 한 레이어의 가공이 끝난 후에 그 표면이 어떻게 생겼는지, 이런 피처들이 이렇게 온라인되고 레지스트레이션 될 수 있도록 인터페이스들이 좀 구현이 같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스터디를 좀 이제 컨클루딩 하자면,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AM에서 어떤 기존에 알고 있던 물리적인 지식과 새롭게 발견된 지식 간의 체계적인 결합을 하기 위해서 이런 프레임워크를 제가 만들었고, 그래서 저희가 기존에 알고 있던 어떤 지식과 머신러닝과 이제 시뮬레이션이 잘 결합될 수 있는 그런 프레임워크를 제가 오늘 소개시켜 드렸고요. 이 프레임워크는 현재 이제 저희 랩에서는 이제 메탈 어플리케이션을 보여드렸다면 이제 세마이컨덕터 패키징이라든지 어떤 센서라든지 인베디드 안테나 같은 어떤 프로세스로 가기 위해서 어 이제 스터디를 확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공정 레벨에서 벗어나서 디자인과 공정 레벨에서 벗어나서 세미컨덕터나 바이오 매니팩처링 같은 어떤 서플라이 체인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확장이 되고 있고 특히 머신러닝을 통해 자동적으로 디지털 트윈을 생성하고 그리고 공정을 잘 이해하면서 저희가 원하는 대로 형상을 디자인을 하고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피직스를 어떻게 더 잘 활용하고 데이터를 결합할지, 그리고 인시추 파트 퀄리피케이션 어떻게 할지 그런 부분으로 스터디가 확장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 보이시는 부분은 제 학생분들과 협력하시는 분들과 그렇죠. 펀딩을 이제 대주시는 어떤 그런 기관들의 감사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고 질문 있으시면 언제든지 주시고 뭐 언제든지 저한테 이메일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